우리 몸에 균형 잡힌 몸, 즉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대 20이어야 되는데 60대 40으로 바뀌었잖아요. 합은 똑같아요. 몸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지방이, 불필요한 지방이 1g이 늘어날 때, 1g이 늘어날 때 새로운 혈관이 3에다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방도 지방 세포입니다. 세포는 영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영양을 받아야 돼요. 그 영양은 어디로 해서 세포로 전달이 되나요? 혈관을 통해서 피와 함께 산소와 함께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이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세포가 생겼으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려면 혈관이 3에다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g에. 그러면 지방 1kg이 우리 몇 g이에요? 1000g이잖아요. 그러면 4kg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지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 시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포가 우리가 60조개라고 기준을 합니다.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조개는, 그죠? 60조개, 40조개는 새로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60명이 먹어야 할 음식은 내가 먹었죠. 60명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이 되면은 이만큼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 몸속에서 지금 영양을 팔아야 할 식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식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양이 먹어야 할 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물을 기본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면역에 좋은 물질을 먹나 하더라도 면역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물은 얼마다? 피의 양에 비례합니다. 우리 몸속의 피의 양. 약 6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반이 물입니다. 오늘 3리터 먹고 3리터는 소변과 대변과 피를 걸러서 빼내고 다시 내일 또 먹고 또 그걸 하루 먹은 음식의 찌꺼기를 또 소변과 대변과 땀으로 빼내고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물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니까 계곡에 원래 3리터의 물은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여있는 물은 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딱 하나를 꼽아내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모든 염증성 질환은 혈액의 오염이 주 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진짜 내가 건강해야 되려고 생각을 한다면 약을 먹어야 할 병과 약을 먹지 말아야 할 병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할 병은 뭐예요? 세균에 의한 감염.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하면은 그 세균을 죽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3번 먹고 세균이 죽으면 그 약을 계속 먹어요? 끊어요? 끊죠? 그런데 혈액의 오염으로 온 병은 질환이라고 그러죠. 환경의 오염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뭐 내분비계통, 신경계통, 우리 몸의 암까지도 다 뭐예요? 혈액의 오염입니다. 치매, 파킨슨. 다 그렇습니다. 혈액의 오염입니다. 치매, 파킨슨 같은 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 파킨슨의 주 원인은 간의 문제입니다. 간에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간에 열이 나면 피가 어디로 쏠려요? 머리로 쏠려요.
피가 이쪽으로 쏠린다는 건 피 속에 더러운 게 다 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뇌 구조상에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뇌세포라든지 이런 구석구석에 피가 다 일로 몰리니까 나쁜 것도 같이 가잖아요. 거기에 쌓여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는 게 막혀서 분비되지 않으니까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장기를 뭘 좋게 해야 된다? 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간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간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은 해독장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해독장기 또 하나 있죠? 신장. 그죠? 해독장기잖아요, 신장이. 간하고 신장은 해독장기.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옛말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려면 뭐가 편해야 돼요? 신간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콩팥과 간이 편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힐링은 뭐예요? 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힐링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게 되면 간에서 소화시키는데 모든 물질이 필요한데 그거 만들어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간이 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간이 뭐 하는 역할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는 위산으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위산에서 쪼갠 물질이 12장으로 내려오면 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영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담즙을 만들어줘야 돼요. 간에서.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앞을 보고 막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이 지방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지방산으로 바뀌면서 간에서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 속에서 피곤하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간 때문이다. 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피곤하다. 간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과 지방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지방을 원료로 해서 우리 몸에 감정 조절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 온 사람들이 갑자기 살이 찌잖아요. 이 얘기는 지방이 간에서 호르몬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불균형이 되시는 분들 호르몬제를 먹자마자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10kg, 20kg 푹 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호르몬제를 먹는데 갑자기 살이 찌는가? 호르몬제하고 살 찌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밥도 안 먹는데 살이 쪄요. 덜 먹는데 살이 찐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간의 입장이고 간의 입장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부님들은 항상 가족을 위해서 안살림을 하잖아요. 그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딸내미를 키워놨어요. 그랬더니 엄마 힘들다고 얘가 설거지도 해주네? 남편도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줘. 어쩌다가 한 번을 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화장차 해줘요. 계속 해줘요. 그럼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려요. 당연히 설거지하는 거는 아들이 하는 거고 딸이 하는 거고 청소는 애 아빠가 하는 거야. 나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지방을 끌어다가 애터지게 일을 해서 내 몸에 호르몬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아서 호르몬제가 들어와. 간의 입장에서 호르몬을 만들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온 지방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들보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르몬 대사가 안 되고, 호르몬 대사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몸의 지방을 끌어다가 호르몬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뭘 잡아줘야 돼요? 뭐부터 잡아줘야 돼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호르몬을 잡아줘야 되죠. 호르몬 불균형을 잡아줬을 때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중에 나가보니까 단식을 하면 모두가 살이 빠진다. 밥 안 먹으면 살 빠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6, 7만 원이면 빼는데 왜 니네들 거는 16만 5천 원이냐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 우리 사업자님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자, 아무리 굶어도요, 호르몬 불균형 사람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굶어도 살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르몬 균형이 잡힐 때까지 2박 3일을 굶어도 오히려 1kg, 2kg가 올라가는 역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여기에 계시는 동안 남들은 3kg, 4kg가 빠졌는데 나는 오히려 1kg, 2kg가 올라갔다라는 사람이 이 제품이 그분에게 안 맞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 몸이 그런 거예요.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나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가 캠프장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평소에 내가 물을 많이 안 먹은 분들이, 평소에 내가 물을 많이 안 먹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게 물입니다. 평소에 내가 물을 많이 안 먹었어요. 하루에 한두 잔밖에 안 먹은 분들은 수분 대사가 깨지면 혈액의 오염은 기본이지만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와요. 내분비 계통이 어디예요? 가슴, 자궁입니다. 그럼 물만 안 먹었을 뿐인데 자궁에 건종이 생기고 무록이 생기고 자궁 내막증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물을 충분히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원리. 그래서 우리 집에 딸들이 있다라면 이 아이가 물을 안 먹으면 100% 얘는 앞으로 그 증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거예요. 생리를 하는데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생리통이 심해지고요. 양도 적어지고 늘어나고 균형이 안 잡아요. 그러니까 오는 날짜도 덜쭉날쭉. 이렇게 되면서 자궁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먹는 물의 섭취다. 그러면 내분비 계통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으로 오는 병이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죠. 호르몬계에 문제가 오면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별것도 아닌데 성질부터 팍 내는 애들이 있다라면 얘가 성격이 지랄 맞은 게 아니라 호르몬이 불균형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역시도 내가 별것도 아닌데 짜증부터 낸다라고 그러면 호르몬 불균형이 왔구나. 그럼 호르몬 불균형이 언제 와요? 대부분 언제 와요?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50대 중반이 되면 내 몸에 뭐가 안 돼서요?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오십견도 오고 호르몬 불균형도 오고 갱년기도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 그걸 그대로 나는 아프지도 않고 짜증만 났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파야 병 났다고 생각하고 고장 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지내가 버려요.
그냥 그대로 지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면증, 우울증, 대상포진 같은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총사령관은 뭐예요? 신경계잖아요.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A와 B와 C와 D를 연결해주는, 총통행해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계통이 신경계예요.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A 따로, B 따로, C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배?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물만 잘 드셔도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자, 물을 제대로 먹어야만이 면역도 유지가 되고요. 그죠? 물을 먹어야 내분비 계통도 좋아지고요. 물을 제대로 먹어야 호르몬 대사도 좋아지고요. 물을 제대로 먹어야 신경계를 안정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해놓고는 절대적으로 우리 몸이 평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물을 먹어야 돼요. 어떤 물을 먹어줘야 돼요?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영양이 많은 물요? 미네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해주자. 나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먹죠? 그렇죠? 그런데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먹기만 하면 무조건 내 몸에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먹으려고 하니 물을 막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몸이 퉁퉁 부어요, 안 부어요? 부어요. 그 붓는다는 얘기는 먹은 물이 흡수되어서 순환이 돼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붓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 흡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 하면 내 몸 상태에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양이 어디에 좋다라는 것은 학술지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내 몸에 잘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의 몸에는 존재한다. 자, 그래서 현대 우리 몸은 혈액의 오염입니다. 그 혈액의 오염으로 나타나는 각종 대사성 질환에서는 우리가 정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상.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죠? 안 아파야 되나요? 아프게 놔둬야 돼요. 안 아프게 하려니까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래서 혈액의 오염이 오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 먹는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거, 관절염력 같은 거 이런 약들은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식이야말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서 주는 차를 제대로 먹어서 내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기초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내 몸을 채워야 되잖아요. 채울 때 그때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들을 먹어서 내 몸이 뼈 튼튼 몸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게 비움사랑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단식만 하면 좋을까라고 덤볐다가 코 베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 베는 게 있어요. 이거를 먼저 알고 하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몸은 자, 밥을 못 먹을 때, 밥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간 있잖아요. 간장. 간에다가 약 3,600칼로리 정도를 비상식량으로 놔둡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때 놓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밥 안 먹어도 그때 그냥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간에서 임시저장소에 임시적으로 비상될 때 쓰기 위해서 놔놨던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3,600칼로리를 저장을 해 놓는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꼭 필요한 에너지, 내 생명을 유지하려는 꼭 필요한 에너지 얼마일까요? 1200칼로리입니다. 1200칼로리. 하루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보고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곱하기 3을 하면 3600칼로리가 싹 없어졌죠. 3600칼로리가 뭐가 없어졌어요? 비상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비상금이 없어진 거예요. 비상금이 없어졌어요.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먹을 것도 아낄 거예요? 아끼죠? 돈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 몸속에 약 3,600칼로리의 비상식량을 다 소진이 되면 우리 몸 역시 뇌에서 신경계에서 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할까요? 막 쓸까요? 아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돈을 아끼지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껴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는데 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에너지예요? 심장은 뛰어야 살아있잖아요. 뇌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신경계는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았어요. 눈 안 보인다고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불편한 것 뿐이지. 다리가 없다고 해서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 에너지 외에는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말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여. 만 3일을 하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머리가 무겁다, 그리고 어지다, 기운 없다, 막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증상들 호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증상은 대부분 당뇨 있는 분들은 나 저혈당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혈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뇌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 3일이 지나면 어지럽고 기운 없고 눈도 안 보여요. 이런 증상이 만 3일째 분명히 온다. 어떤 건강한 사람도 온다.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오면, 그죠?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아끼려고 에너지를 대주지 않아요. 뇌에서. 맞아요? 그러면 달라 해야 돼요? 안 달라 해야 돼요? 달라 해야 되죠. 달라 하는 게 내가 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서는 심장 뛰고 뇌 살아있고 신경계 살아있는 이 에너지 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 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싹 없애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비움 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탕을 하나를 먹고 씹지 말고요.
그냥 입을 빨아가지고 침하고 삼켜가지고 곧 한번 꼴딱 한번 삼켜보세요. 침만, 사탕은 놔두고. 그럼 그걸 삼켜서 넘어가는 순간 1초, 2초 때에서 그 어지러운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지면 그 기운으로 우리 비움사랑 물을 하나 만들어서 나가서 걸어주라는 거예요. 걸어주면 10분을 딱 걷게 되잖아요. 10분을 걷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 에너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뇌에서 끌어다 주기 시작하니까 일단 다리가 가벼워져요. 20분이 되면 머리가 무거웠던 게 안 보였던 게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니까. 30분, 40분이 되면 뒤에서 누가 밀어요.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몸속에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지럽지 않아요. 움직일 때는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쉬었다가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왜 평소에는 우리 몸의 영양이라는 게 계속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었어요. 그죠? 간식도 좀 먹고 했으니까 바로바로 써도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내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서 끌고 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 그래서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앉았다가 급하게 일어날 때는 나 일어난다.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절대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줘라. 한 템포를 줄여줘라. 그래서 계속 움직여라. 자, 그리고 왜 내가 이거를 단식을 할 때는 많이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혈압약 드시는 분 계세요? 네. 혈압약은 다른 약들은 염증성 질환, 당뇨약이나 무슨 약이나 다 식후 30분 있다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혈압약은 언제 먹으라고 그래요? 일어나잖아. 식전에 먹으라고 그러죠. 식후에 바로 먹든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같은 약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 혈관서부터 모든 근육구조는 다 연동운동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해요? 피가 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를 막 주물딱 해야 되죠. 그죠? 혈관도 막 주물딱 하면 피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혈액의 흐름이 빨라져요. 음식을 안 먹으면 혈액이 빨라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피가 빨리 돈다는 것은 내 몸이 보일러가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피가 안 돌아간다는 것은 내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 춥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따뜻해지는데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어요. 그럼 피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면 피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단식을 할 때 혈압을 재보시라고. 혈압이 막 150, 200 올라갈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확신 없으세요? 네? 확신 없으세요? 혈압이 걸려봤어야지. 단식을 하고 한 이틀 단식을 하고 3일째 단식을 하고 혈압 재보세요. 절대로 혈압 안 올라가요. 정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혈압약 먹으려고 해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해요. 혈압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먹던 습관대로 먹으려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이 단식을 할 때 맨날 밥 먹기 전에 먹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먹었잖아요. 밥 안 먹었는데 당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식사 안 했는데 당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당뇨약 먹으면 진짜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약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는 않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식을 할 때 무조건 당뇨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 끊으셔라. 이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면 이런 증상이 온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먹는 시간을 탁 끊으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의사는 죽으라도 그냥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약 먹는 시간을 늘려라. 12시간에서 14시간. 한 3일 동안 가다가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16시간, 20시간 이런 식으로 늘리다가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렇게 며칠 가다가 이상 없으면 이틀 안 먹고 하루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약을 먹는 횟수를 줄여나가라. 줄여나가서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 뒷골이 안 땡기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끊고 시작을 해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일, 5일, 6일차 되면 4일, 5일, 6일차는 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지. 밥을 안 먹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 한 끼도 못 굶는 사람한테 며칠 굶겨놔봐 배고파 뒤지지. 그래서 뇌에서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왜? 내 입장에 봤을 때는 내 몸의 쓰레기도 비상식량이에요. 그걸 자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먹으라고 막 허전함도 주고 배고픔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면 결국은 이제 6일차 저녁이나 7일차가 딱 되면 7일차가 되면 한 번의 고비가 더 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뇌는 평소에는 업이 안 들어왔으니까 글리콜 영양소는 그냥 그렇다 치고 내 몸에 지방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이제 막 전환이 돼요. 전환을 시켜요. 근데 이것마저도 문제가 생겨요. 오래 쓸 수는 없으니까 이 7일차, 6일차 저녁에 7일차는 정말로 우리 몸에 시간 속에서 쌓여있는 잘 타지 않는 것들을 끌어다 쓰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석회, 결석, 담석, 오래 쌓여있는 딱딱한 거. 이것들이 근육에 쌓여 있으니까 근육이 이완과 수축이 안 되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석회가 근육에 끼면은 이완과 수축이 돼야 안 돼요. 근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잖아요. 뼈와 뼈를 잡아주는 게 인대잖아요. 이게 석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러잖아요. 뭘 수술하자 그래요? 석회 제거 수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과 수축이 안 되니까 어깨가 아프고 다른 오장육부에 통증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돌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요. 타더라도 연기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 7일차부터 본격적으로 내 몸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명형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간 기능이 안 나타나는, 간 기능이 안 좋고, 특히 간 기능이 안 좋다는 해독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해독을 제때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속이 메시껍고요. 막 토할 것 같고, 그죠? 막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가 막혀 있는 분들, 특히 림프가 막혀 있는 분들은 물이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단식을 해서 이제 뚫고 있어요. 돌아가는데 완전히 막혀서 이게 순환이 돼서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 갖다 막 밀어내는 거예요. 피부로 독소가 막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발진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 제품이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간 기능과 림프가 막혀있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서 그 독성이 피부 세포를 손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가 뼈도로지 같이 빨갛게 막 발진이 일어나는 손상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빨리 복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는 피부 세포가 다시 재생동해서 막 가려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야 가려워야 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겪었다고요. 자, 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을 벼야 안 벼야? 한번 벼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을 거예요. 이 비었을 때는 피가 나요. 자동으로 지혈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딱정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간지럽죠. 그거 막 긁다가 또 뱉기가 또 피나잖아요. 달라졌던 손상된 피부 세포가 재생되면서 가려운 거예요. 그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부분적으로는 모공을 수축시켜라. 모공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모공을 막아버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게 해서 수축시키는 방법이 얼음찜질이에요. 온몸이 나오는 거는 얼음찜질, 온몸에 뭐 얼음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찬물에 샤워해라. 그럼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이 되니까 안에 독성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피부가 재생이 늦어지니까 가려움증은 덜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려우면 냉수 마찰하고 또 괜찮으면 좀 참고 있다가 가려우면 냉수 마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3, 4일이나 5일 정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게 나오고 나서 뚫리면은 그런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냉현 반응들이 분명히 올라오고 막 통증도 오고 아픈 데가 더 아프기 시작을 해요. 아픈 데가 더 아프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부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왜?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현 반응은 꼭 단식을 했을 때 명현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명현 반응은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어떤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루 있다가 괜찮아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다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감기도 아닌데 콧물 나와요, 안 나와요? 콧물 나옵니다. 나는 잘못 먹지도 않았는데 설사가 갑자기 나올 때 있어요. 이게 다 명현반응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콧물 나오면 무조건 감기다? 콧물 안 나오는 약 사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과정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들었지만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여기 모신 분에게 제대로 내 증상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저한테 물어서라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 몸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단식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내가 사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집. 새 집에도 있을 때고 오래전에 살았으면 60년, 70년 부모가 살던 100년 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낡았어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우리 몸을 지금 내 나이인 만큼 내 몸을 만들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사는 집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간살이를 하든 내가 알고 있는 집을 가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월세라도 살든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새 집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